안녕하세요. 스케치업 초급 강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일단 먼저 강좌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전문적으로 강사 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강좌를 보시고 열심히 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간에 알아볼 건 스케치업을 시작할 때 있어서의 세팅 부분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지만 꼭 알아두셔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아이콘을 보시면 모델 인포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 아이콘을 누르셔도 되고 윈도우의 모델 인포를 누르셔도 됩니다. 모델 인포 창이 떴는데 여기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일단 최소한으로 알아두셔야 될 걸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강좌를 진행하면서 작업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설명을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컬러를 보시면 이거는 스케치업이 모델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의 사용되는 색깔을 지정하는 부분인데요. 엣지는 말 그대로 요 라인의 색깔을 정하는 거고요. 각각 이런 색깔을 바꾸실 때는 클릭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바로 움직여서 설정을 하시면 색상을 바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 프론트, 페이스 백 이게 있는데 이게 왜 면 색깔을 두 가지로 표시를 하냐면 면의 방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 면을 보시면 하나의 면으로 되어 있는데 앞쪽하고 뒤쪽의 색상이 이렇게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왜 필요하냐면 어차피 매핑을 스케치업에서 하게 되면 앞면이든 뒷면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면의 방향성이 필요한 이유는 이 스케치업 이외에 다른 툴로 이 3D 데이터를 넘겼을 때 면의 방향이 올바르지 않거나 그럴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일단 맥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맥스에 이렇게 박스가 하나 그려져 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6면이 다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면 하나를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면이 사라졌죠? 그리고 이쪽에 지금 보이는 면 여기선 보이는데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보면 뷰포트상에서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그럼 면이 앞으로 향하고 있는, 그러니까 페이스 프론트만 눈에 보인다는 그런 형식인데요. 이게 렌더링을 할 때도 투 사이드를 체크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한쪽 면밖에 안 보이는 그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투 사이드를 체크를 하고 렌더링 옵션에서 그걸 체크를 하고 렌더링을 해서 똑같은 결과물을 얻을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면이 하나일 때하고 하나를 두 개로 인식할 때하고 연산 시간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안 되는 특별한 효과 같은 경우에는 안 먹는 경우도 있고요. 항상 면의 방향을 이렇게 스케치업 모델링 하실 때 보시면서 그거에 유념을 해서 모델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나중에 다른 3D 프로그램으로 가서도 면이 뒤집히거나 하는 현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그 색상 세팅에 두 가지가 이렇게 있었고요. 하이라이트는 면이나 엣지를 선택했을 때 어떤 색상을 가지느냐 그거고요. 이게 컨스트럭션은 여기 메저 툴이 있는데요. 메저 툴이 원래 거리를 재는 용도로 쓰이는 툴입니다. 이런 식으로 딱 갖다 대시면 이쪽 아래 VCB 창에 이렇게 수치가 표시가 되죠. 이런 용도로 쓰이는데 또 하나의 기능이 더 있고 스케일 기능도 있는데 일단 컨스트럭션 라인을 이렇게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한한 평행선을 그리는 건데요. CAD에서는 엑스레이하고 똑같은 기능입니다. 이렇게 무한한 평행선을 그릴 때 나오는 이 선을 컨스트럭션 라인이라고 하고요. 이 컨스트럭션 라인의 색상을 아까 그 부분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이 라인에 대한 자세한 쓰임새는 나중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컬러 백그라운드를 보시면 지금 이쪽 뒤쪽 배경이 흰색으로 되어 있죠. 그걸 여기서 이렇게 발을 움직여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라디언트로 하면 이렇게 스카이와 그라운드 색상을 정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평선, 그러니까 Z축이 0이 되는 부분 쪽에 그라운드 색상이 만들어지고 그 위쪽으로 하늘 색상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간단하게 프리젠테이션용으로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그냥 하셔도 됩니다. 이 설정을 안 했을 경우에는 바닥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리고 윗부분은 뭐 포토샵에서 리터치를 하던 그런 번거로운 절차가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하실 때는 이런 기능을 쓰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옆쪽에 있는 이 슬라이드는 이 그라운드가 얼마나 투명성을 가지느냐를 조절하는 건데요. 그라운드 아래쪽에서 이 모델을 보면 현재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슬라이드를 직접 조절을 해보면 이게 아예 이제 투명도가 없어지는 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투명해져서 투영이 돼서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컴포넌트. 여기 보시면 두 가지 설정 사항이 있는데요. 시밀리어랑 레스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밀리어는 컴포넌트를 말하는 거고요. 레스트는 편집하고 있는 이외의 객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이외의 객체들을 얼만큼의 그런 진하기로 표시를 하느냐, 그 슬라이드 바거든요. 이것도 잘 설정해 두시면 작업을 하실 때 좀 보기가 편한데요. 일단 지금 이걸 보시면 이게 하나의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디트 그룹이라고 나오죠. 이 그룹을 이 메뉴를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더블 클릭을 해서 활성화를 시켰을 경우에 지금 제가 옵션으로 다른 모델들은 안 보이게 설정을 했거든요. 이걸 켜보게 되면 이렇게 편집에 관여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스냅을 잡거나 할 때 이런 게 있는 게 좋을 때도 있고 없는 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를 아까 그 부분에서 조절을 하는 건데요. 직접 이렇게 보시면 다커로 갈수록 실제 색상에 가까워지게 되고, 라이터로 갈 경우에 이렇게 더 밝게, 그래서 좀 존재감이 덜해 보이게끔 이렇게 구별을 확연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하이드로 껐다 켰다, 이거는 단축키로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이 시밀리어 부분은 이게 옷걸이 부분인데요. 이게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에디트 컴포넌트라고 나오죠. 이걸 누르시거나 더블 클릭을 해서 편집 모드로 갔을 경우에 일단 레스트는 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수정하고자 하는 이 컴포넌트와 동일한 컴포넌트들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 부분들을 이 발을 통해서 아까처럼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이것도 직접 이렇게 숨기고 안 숨기고 이게 조절이 가능하고요.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단축키로 이쪽 양쪽에 하이드를 지정을 해 놓으시고 작업 시에 쓰시면 굉장히 편한 그런 느낌을 가지실 겁니다. 그리고 디멘전 부분에서는 이쪽에 여기 있죠? 이 툴을 통해서 수치 표현을 할 때 글씨 크기나 폰트 이런 걸 지정하는 거고요. 지시선을 뺐을 경우에 그 끝부분이 뭐 닫힌 화살표, 열린 화살표, 그리고 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옵션들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직접 수치를 화면상에서 그려볼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디스플레이 부분을 보시면
use some for shading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현재 그림자가 이렇게 투영이 안 된 상태인데요. 이쪽에서 바꿔보겠습니다. 섀도우 설정을. 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자가 표현이 되지는 않아도 그 태양의 위치나 고도에 맞는 그런 빛이 어느 정도 이렇게 면에 적용이 되거든요. 이거를 표시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아까 그 옵션에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림자를 켜놓으면 보기도 좋고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디스플레이 하는 데 있어서 부하를 가져오기 때문에 대부분 끄고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자, 이 쉐이딩을 끄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그냥 색상으로 나오고, 이걸 체크했을 경우에는 태양의 위치와 고도에 따른 그런 빛 환경을 어느 정도는 보여주게 됩니다. 이거는 그 회원님들이 이거 직접 작업을 하실 때 편한 쪽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페이스를 나타내는 부분들은 이쪽 아이콘이 있기 때문에 저거 설명할 때 같이 하고요. 엑스레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트랜스페어런시도 옵션으로 켰다 껐다 할 수가 있는데 투명도가 있을 때 그 퀄리티를 여기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일반 작업을 할 때는 패스트로 놓으시고 그리고 나중에 렌더링 하실 때는 나이서로 놓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퀄리티가 더 좋아지니까요. 그리고 엣지의 색상은 이 라인들의 색상인데요. 올 세임은 아까 이 컬러에 지정했던 이 색깔을 모두 똑같이 적용한다는 의미고 지금 검은색이기 때문에 모든 엣지가 검은색으로 나오고 있죠. 여기서 머티리얼로 하게 되면 컬러 바이 레이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엣지 색깔이 검은색이 아닌 이 재질이나 레이어 색깔에 따라서 엣지가 같이 색깔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엣지가 있는데 검은색이 아니라 이거랑 같은 색깔이죠. 같은 레이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미지를 익스포트 하실 때 유화 느낌의 효과를 낼 때 좀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축에 따른 색상인데 이 축 색상하고 똑같죠. 이건 별로 필요가 없고요. 너닐 경우에는 엣지를 안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파일은 이 선의 두께를 설정하는 건데요. 5로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두껍게 나오고 수치가 적어질수록 얇은 선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1로 하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뭐 라인을 좀 더 두껍게 하시거나 그렇게 하고 싶으실 때는 최종적인 단계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는 이 삐져나오는 선에 이 값에 따라서 얼만큼 나오게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데요. 50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길어졌죠. 이것도 저기 위에 거랑 마찬가지로 나중에 제 끝에 이미지를 뽑으실 때 원하는 느낌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짙어는 선이 꾸불꾸불해지는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보실 게 별로 없고요. 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강좌에서 그 일조 분석하는 그런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 건데요. 그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섹션 플랜은 섹션을 한번 놔보겠습니다. 이렇게 섹션이 됐을 경우에 섹션에 자르는 선, 이 선의 색상을 뭘로 할 건지, 그리고 활성화된 섹션 플랜의 색상, 그리고 비활성화된 섹션 플랜의 색상, 이거를 지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섹션 두께가 얼마로 할 건지, 빨간색이 얇아졌죠? 이거를 설정할 수 있는 란입니다. 그리고 이 섀도우 부분은 이쪽 툴바 쪽을
쭉 설명할 때 이쪽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스테이틱스 같은 경우에는 좀 유용하긴 한데 어차피 레이어나 컴포넌트에 따로 또 메뉴가 있기 때문에 체크 밸리디티라고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 이 전체 모델에서 면이 뒤틀려 있거나 그런 면들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는 유용하죠. 만약에 면이 묘하게 뒤틀려 있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모델링을 하시다 보면 스냅 때문에. 그럴 경우 이걸로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요. 이 퍼지는 만들어는 놨는데 화면상에 쓰이지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캐드 도면을 불러 오셨을 때 뭐 그런 블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익스플로드로 깨버렸을 경우에 그 사용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고 뭐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도 만들었을 경우에 뭐 필요가 없어서 안 쓰기는 하는데 스케치업 파일 자체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 퍼지를 누르시면 그런 부분들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용량을 줄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텍스트는 이거 텍스트를 쓸 때 또 도구 툴 설명할 때 따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 투어 가이드도 스케치업 동영상 할 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닛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건축에서는 밀리미터 단위를 쓰죠. 이거를 설정해 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은 단위를 소수점 몇 자짜리까지 표시를 할 건지 그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선이나 면이나 만들 때 그 길이가 최소한 어느 정도로 딱딱 끊어질 건지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현재 1mm로 돼 있으면 1.5mm나 2.5mm 이런 수치로는 절대 거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정해서 쓰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유닛 포맷은 이쪽에 라인을 긋거나 면을 만들거나 메저 툴로 잴 때 이 VCB 배류 컨트롤 박스죠. 이쪽에 수치가 표시되는데 이 수치 표시되는 뒷부분에 이런 밀리미터 이걸 유닛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유닛을 표시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거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각도를 표시할 때 얼마나 디테일하게 할 건지 움직일 때 최소한 얼만큼으로 움직이게 할 건지 그런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보시게 되면 윈도우 메뉴에 프리퍼런시스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첫 번째 드로잉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보이는 대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 디스플레이 크로스 헤어는 캐드를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커서를 움직일 때 십자 표시를 움직이죠. 그거 표시 여부를 설정하는 거고요. 이 파일은 주로 쓰는 파일 경로들을 지정을 해 놓는 건데요. 이 컴포넌트나 머티리얼 그리고 텍스처 이런 거는 기본 그 설치된 곳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따로 작업 폴더를 저처럼 이렇게 만들어 두셨으면 이쪽으로 설정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 제너럴은 여기 저장에 관한 게 있는데 이거 백업 파일을 만드는 거는 하나를 저장을 할 때 바로 그 전 거를 보관을 해 놓는다는 뜻인데요.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됐을 경우에 스케치업이고요. 에스케이프 이게 스케치업 백업 파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파일이 손상이 됐을 경우에 이쪽에 에스케이프 확장자를 SKP로 바꾸게 되면 이전에 바로 이제 이거 전에 저장했던 그 스케치업 파일을 다시 복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거는 체크를 해 두시는 게 좋고요. 그 오토세이브 같은 경우에는 문서 작업을 하실 때 뭐 한글이나 그런 쪽에 보면 이런 옵션이 많이 있는데요. 이걸 체크하시고 이 수치를 넣으시면 이 수치에 따른 지금 20분이죠. 20분마다 강제적으로 자동 저장이 되는 그런 옵션입니다. 만약에 이제 뭐 간단한 작업을 하실 때는 오토세이브가 편한데 객체가 큰 아파트나 그런 작업을 하실 때는 아무래도 저장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잘 생각을 하셔서 옵션을 적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유즈 라지 툴 버튼은 여기에 있는 버튼들을 더 크게 보이게끔 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이 오픈GL 쪽을 보시면 그래픽 카드 중에 오픈GL을 지원하는 카드를 설치를 했을 경우에 이 유즈 하드웨어 엑셀레이션 이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켜지고 안 켜지고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이 가속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 그래픽 카드의 경우에는 확실히 체감 속도가 빨라집니다. 근데 스케치업이 아직은 그렇게 광범위한 그래픽 카드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엔비디아 계열의 그래픽 카드만 좀 지원을 제대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포스죠. 지포스고 그 위에 상위 버전인 쿼드로까지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쿼드로 같은 경우에 제가 쿼드로를 쓰는데 쿼드로는 완벽하게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현재 이 가속 기능을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래픽카드 성능 자체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이걸 활성화를 안 해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만 그래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차후 버전업이 될 때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오픈GA를 지원하는 그래픽 카드일 경우에는 항상 체크를 하고 쓰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Correct Resolved Picking Driver Bug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엔비디아 계열이 아닌 다른 그래픽 카드를 쓸 때 제대로 모델링을 했어도 면이 뒤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이거를 체크를 하면 면이 뒤집히는 현상을 막아주는 옵션이고요.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그리고 이 마지막 옵션이 있는데 이거는 그림자가 드려졌을 때 어떤 이 디스플레이 상에서 뷰를 잡게 될 때 그림자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카메라 자체가 그림자 안에 있으면 그림자가 반전이 되는 현상을 잡아주는 그런 옵션입니다. 이것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만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쇼컷은 단축키인데 저는 필요한 부분들만 단축키를 해서 쓰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돼 있는 그런 단축키들이고요. 언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들어서 쓰는 그런 단축키거든요. 뭐 단축키는 키보드를 항상 손에 올려놓고 써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손 움직임에 편한 대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단축키를 다른 데 가서도 쓰시고 싶다 그럴 때 이 데이터를 뺐다가 다시 가져올 수가 있는데 임포트를 하시고요. 이렇게 이름을 정해주시고 옵션에 보시면 단축키만 갈 건지 아니면 파일 로케이션까지 같이 갈 건지를 정하고 임포트를 하면 이게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설정이. 아까 그 파일은 여기 있는 경로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파일은 거의 하실 필요가 없고요. 쇼컷만 선택해서 저장하신 다음에 익스포트를 통해서 다시 파일을 불러오시면 어느 컴퓨터를 가서 작업을 해도 단축키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 템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오토캐드도 시작할 때 템플레이트로 도면을 열기도 하고 또 안 열기도 하고 그런 옵션이 있는데 스케치업에서 제공하는 건 이렇게 이제 자주 쓰는 단위별로 템플레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밀리미터이기 때문에 밀리미터를 정해놓고 이렇게 뉴 버튼을 누르거나 그럴 경우에 스케치업이 만들 때 단위가 자동적으로 밀리미터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설정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 첫 번째 시간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디테일한 그런 설정들과 툴바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